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임소교정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해서충에서 묘지명, 사마병 묘지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측과 좌측의 법첩과 실제 글씨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칸은 안 질렀습니다. 그런데 묘지명의 경우는 대체로 칸을까지도 표시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1차적으로 봤을 때 크기를 높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글씨의 굵기를 보면은 조금 너무 가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획질은 두 번째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글씨의 굵기가 좀 작아서 더 왜소하게 보인다는 거죠. 조금 더 전체적으로 굵게 썼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중심을 맞춘 것은 비교적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비교적 잘 맞췄다는 것을 중앙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예사와 마찬가지로 해서도 이 중심과 이 중심들이 잘 맞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굵게 써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피력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십니다. 조금 더 획의 굵기의 변화를 주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피력에 대한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정으로 사마병 묘지명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앞선 바와 마찬가지로 좌우 상한선을 한번 둘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지금 위치가 어떠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번에 봐도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애자 같은 경우는 조금 왼쪽으로 치친 감 있죠. 이거 기자는 너무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오자는 살짝 달렸죠. 살짝 달렸고, 네, 길이가 그죠? 고자 같은 것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중앙에 들어간 편이고, 이건 살짝 위로 올라갔죠. 이것은 뭐 큰 무리가 없죠. 자, 전체적인 위치는 이 중앙이 중앙이 점이 있고 내리꺾기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앙이 중심이 됩니다. 입구가 중심이고, 이런 것은 중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 내리꺾기가 있는 것이 이 중심이 됩니다. 요 애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매산자와 요 획이 내리꺾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중심으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 벼렉 때문에 전체적인 중심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편이죠. 자, 그러면 글자의 굵기나 크기는 기자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굵기도 좀 굵은 부분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굵기와 크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피력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매산자가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보면은 상당히 적죠. 이쪽을 약화시켜서 이쪽을 크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 획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이 가로획이 4개가 나오는데 가로 꺾기의 원리는 하나, 둘, 셋 앙평부일해서 위에 것은 위로 보고 밑에 것은 밑으로 보고 중간의 것은 평평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4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돼서 위에는 이렇게 되고 밑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약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삼자와 넉사의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잘 됐는데, 마지막 핵이, 항상 가로액의 마지막 핵은, 이건 끝을 오른쪽을 좀 더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핵에 공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길어졌죠. 상대적으로 이쪽을 상당히 약화시키 주고 전체적으로 이 핵이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죠? 매사는 조금 이쪽이 작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은 획은 뭐 크게 지금 봐서 문제는 없는 듯한데 획의 굵기에 문제에 있어서 굵은 데가 잘 없어요. 여기서 굵은 데라는 것은 이쪽 상당히 굵지 않습니까? 고자 같은데 이쪽이 굉장히 굵죠. 이 내리꺾기라든지 꺾는데 특히 이런 데는 굉장히 굵은 데가 있는데 그 굵은 데를 조금 더 살려줘야 되겠어요. 대체로 글씨를 볼 때 한 3단계 정도가 표현되면은 기본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볼 때는 굵고 가는 게 있어서 지금 한 2단계 정도밖에 사실 안 돼가 있거든요. 채 굵은 데하고 가는 데하고 비율이 1에서 한 3단계 되면 보통이고 1에서 한 5단계 이상 가면은 비교적 굵기에 변화를 잘 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데 가는 데가 있잖아요. 글씨 중에서도 가는 데가 있고 굵기가 있죠. 이 가로액과 이 세로의 차이가 한 2배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글씨가 조금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굵기 차이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굵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생각보다도 이 글씨보다도 이 점을 상당히 강하게 찍어준 점. 그 다음에 기자는 이게 사실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겠죠. 지금 이쪽에서 보면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글씨가 좀 올라갔죠.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 작을 요자 이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글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길쭉하게 그죠. 두 개가 중첩되고 나무목까지 있어서 1, 2, 3층 중간에 가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일대는 요것을 길이 있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점점 퍼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를 하시고요. 특히 이 두 번째 핵 있죠. 이 두 번째 핵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두 번째 핵은 일반적으로 니로 옵니다. 이렇게. 니로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와서 니로 오고, 요거는 올라갑니다. 요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전예행초에서 가장 어려운 글씨가 이 요자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변에 여러 가지 형이 나오는데 역시 나무목이나 손수같이 뒤에 혹이 나오는 게 있죠. 여기서도 이런 경우도 뭐 유사한데 이것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씨하고 받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는 항상 아주 짧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짧게 해줘서 이 뒤택과 받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자 같은 경우는 오자에서 쓰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 핵이 제일 굵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굵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가늘죠 이쪽은. 그래서 그 강중약을 잘 먼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변에 있어서 신방변이 올 때 이 내리꺾기와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점은 이 중심보다도 아래에 찍힙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중심에 아래에 찍혔죠. 근데 지금 중심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획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살짝 걸쳐야 됩니다. 요것과 마찬가지죠. 살짝 걸치고 이 획은 중심보다도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찍히고 이것도 상당히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는 좀 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툭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점은, 요 획은 좀 높더라도 요 획은 좀 서야 전체적인 글씨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구자가 조금 커진 듯 하죠. 그리고 이 경사가 너무 경사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 구자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쪽이 안정스러워야 됩니다. 안쪽이 안정스러워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안쪽이 안정스러워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이 사이도 너무 좁아졌죠. 이 획이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되겠죠. 너무 길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곧자를 한번 볼까요? 곧자는 이 두 개의 획이 다 떨어지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는 붙어야 되고, 곧자의 경우는 두 개를 다 붙여주는 게 안정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간격이 비슷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 같은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른쪽에 구획이 있는 경우에 이 글씨는 안에 있는 이것이 좀 이렇게 싹 달려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불안해요. 실제는 이 구자가 조금 작게 납작하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말맞자 같은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갈고리 있는 경우는 여기에 조금 여유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자는 지금 이 절자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넓적하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해줘야 뒤에 글자하고 조화가 되겠죠. 이 지금 너무 넓적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 글자는 이 중요한 것은 이게 길면 안 됩니다. 이 구조의 글씨가 많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글씨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글씨가 많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길면 안 됩니다. 이거 좁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길어요.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그리 길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면서 여기를 이 공간을 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경사가 많이 졌어요. 여기 보세요. 경사가 거의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은 안정스럽죠. 이건 너무 올라가고 너무 누우니까 이 안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Q자형의 글씨를 쓸 때는 요 안쪽 면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구획인데 구획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구획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절을 정확하게 해야 여기에 각이 지면서 힘있게 올라갑니다. 붓이 제대로 안 꺾이면 여기에 깨지는 경향이 있는데 운필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소자는 보기에 너무 넓적해졌죠. 너무 이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내리 꺾기도 똑바라야 되는데 누워져서 글씨가 막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이가 너무 멀어서 글씨가 넓적하게 됐죠. 살짝 길게 길이가 있도록 해주는 거죠. 길이가 있도록. 이것도 조금 더 밑으로 오면서 굵어지는 이런 형을 취하고 있죠. 어느 정도 길 때는 머리, 허리, 배, 꼬리가 있는 겁니다. 짧은 거는 이렇게 바로 빠져요. 길게 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길 때는 이런 형태의 벼락이 들어가야 모양이 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서가 상당히 운필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운필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절에 의해서 뭐가 더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글씨를 쓰기 전에 그 글씨의 제일 굵은 획과 제일 가는 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해석이 가장 어려운데 크게 무리 없이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서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교정을 했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다시 기타 법첩에 대한 교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